$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가의 흐름이 뭐 이러다가 또 지난번에 봤던 $130 보는 거 아닌가 하는 또 걱정이 되네요. 일단은 뭐 전쟁이라는 요인이 계속 시장을 발목을 잡을 네. 수밖에 없겠고요. 오늘 또 러시아에 또 폭풍이 있었나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 앞으로 한 달 정도 송유관에 일단은 서비스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유가가 장중에 $120까지 갔다가 결국 $115 수준에 마감되는데 이러면서 여타 오늘 상품주들은 전부 다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 이러다 보니 주가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뭐 금리는 오늘 조금 소폭 내려갔지만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시장에 좀 발목을 잡았고요. 계속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을 완벽하게 뭐 끝났다, 바닥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다음 달 초에 2주차에 발표될 그 인플레이션이 9% 넘나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들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오늘 이거는 이제 종가로 115 잠깐 밑에 끝났고요. $120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엑소모빌 같은 거 다 1.6% 좀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3.8% 올라갔고요. 다만 이제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잘 모르시지만 미국에 해외에 계신 분은 이제 헤스라는 기업은 또 아시거든요. 헤스는 이제 주유소까지 하는 기업입니다. 조금 또 독립적으로 이제 원유도 하고 이런 기업인데 하여튼 헤스 HESS거든요. 기업 이름이. S가 오늘 아마 S&P 500 중에서는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 중 하나일 겁니다. 거의 한 5%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오늘 에너지가 올라가면 시장에서 역설적으로 큰 재미가 없는 그런 흐름이 최근에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11개 섹터에서 제 기억으로는 에너지랑 유틸리티 정도가 조금 올라가고 나머지가 오늘 다 빠지지 않나라는 기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금도 좀 오늘 다시 또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금이라는 것이 올라가는 것은 시장에 대한 불안을 나타내는 겁니다. 물론 인플레이션도 있겠지만 시장의 불안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표거든요. 근데 이제 금이 다시 하여튼 $1,550에 움직이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 우리가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좋은 건 아니죠. 분명히. 그래서 뭐 금값 가치에 대해서 제가 놀랄 마음은 없겠고요. 여하튼 금 자체가 $1,900, 뭐 $2,000 가는 것 자체는 시장의 반면에서 보면 별로 좋지 않은 거다. 아마 금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금광도 있고요. 직접 마이닝하는 회사가 있고 분류로 보면 골드 스트리머가 있습니다. 그거는 금을 유통시키는 회사를 골드 마인 스트리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골드 마인, 하나는 골드 스트리밍인데 그거를 묶어놓은 ETF가 금광 ETF라고 있습니다. GDX인데요. 이거 자체도 좀 오늘 좀 살아나는 모습. 그리고 아마 오늘 또 S&P 500 중에서 많이 올라간 주식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에너지뿐만 아니라 금에서는 아마 뉴먼 코퍼레이션이 제법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흐름이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을 가장 정확하게 쫓아가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직접 하는 거, 거래소에서 직접 하는 거 아니면은 해외에 계신 분은 금 ETF, GLD나 이런 것들이 가장 정확하게 쫓아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지 차원에서 정도 하는 거가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는 조금 내려가는 모습 그리고 미국 달러는 반등세를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저께 최근에 지금 달러 원 환율이 1,210몇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240몇 원까지 떨어지는 건 좀 내려갔는데 오늘 조금 또 상방 압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개별적인 종목들을 보자면 앞서서도 저희가 많이 얘기했어요. 큰형님이 네네. 그래도 버틴다. 네네네. 예. 큰형님은 이제 다 버티는 거 아니죠. 큰형님이 그나마 주가가 크게 처지지 않고 유지한다는 정도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것들을 아마존은 내리고 또 애플은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애플은 뭐 오늘 보면 양봉이 이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그렇죠. 계속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이요. 이렇게 보면 오늘 보면 목표 주가를 올리지 않았으나 JP모건이나 웨드부시 같은 경우가 아이폰 13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잘 팔린다고 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최근 12개월 동안 3%포인트가 시장 점유율이 올랐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고가권에서는 제일 많이 점유율이 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면서 각각 210달러와 200달러를 제시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비 한 15, 17, 8% 정도의 상승 여력을 좀 얘기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테슬라는 이제 많은 분들 선호하시니까 테슬라는 오늘 드디어 1,000달러를 찍고 왔잖아요. 장중에 1,030, 1,040 찍은 것 같은데요. 또 999달러니까 예, 아까워요. 뭐가 또 그렇게 아까워? 999니까. 하나만 더 1달러만 올랐으면 1,000달러. 아 그래도 뭐 미국이. 찍고 온 게 어딥니까? 그래서 그쵸. 그 정도가 일단 의미가 없겠고요. 종목 특징주로 오면 한두 개 더 보면 어도비는 실적이 기대 이상 나왔지만 가이던스를 또 겸손하게 얘기하면서 오늘 또 제일 많이 떨어진 주식 중 하나가 어도비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앞서 얘기가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딱 요 얘기 좀 먼저 좀 하고 싶어요. 오늘이 역사적인 날입니다. 알고 보니까요. 왜냐하면 2020년 3월 23일 딱 지금 2년 전이 주가가 S&P 500이 2,237포인트입니다. 네, 그때 저희야 뭐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 이거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좀 기다리시면 될 거다 얘기하고 지금 서둘러서 팔고 떠나면 손해 날 거란 얘기했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1,500을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미국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국내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5월, 6월이 되면 대한민국 주가 지수가 지금 1,000포인트 깨진다는 사람들이 뭐 넘쳐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걱정의 목소리 많고 무서운 얘기 많지만 그걸 던진 분들은 진짜 메롱대주 완전히요. 그래서 지금 보면 100%가 올라왔단 말이죠. 2년 동안에 100% 올라간 것은 1937년 이후 두 번째 기록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때 살 걸 얘기하잖아요. 그때 살 걸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그런 거 덧없는 얘기라고 보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저는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2주일 동안 3주일 동안 35% 떨어진 일은 제 인생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뭐 네. 10년에 한 번씩 폭락이 네, 있다. 뭐 지금 이러지만. 그런 일 없을 것 같지만 다만 대신에 최근 같은 10%, 20% 떨어지는 거는 2, 3년 만에 한 번씩 계속 나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마시겠고요. 물론 그럴 때마다 제가 자주 부사장님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좋다고 얘기하는 긍정적으로 좀 장밋빛을 얘기하고 꿈과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보다 진짜 어렵게 얘기하고 요즘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일드 커브다. 오늘도 보시면 이런 거 많이 이제 경제학 그런 거 좀 해보신 분은 딱 아시잖아요. 장기 금리 10년물이 3년물보다 떨어졌잖아요. 이거 일드 커브가 인버트 됐기 때문에 이거 심각한 거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나온 얘기가 많이 들으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많은 경제학자, 금융학자 나와갖고 그러면 이제 그 10년물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가 내려가면 여러 요인에서 결과를 보면 리세션의 확률이 뭐 65%확 나오는 그런 것들 많이 보실 텐데요. 그게 전혀 없던 일이냐? 그것도 자주 있던 일이고 그런 것들이 거의 3, 4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거든요. 2018년에도 그랬고 2019년 말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단 말이죠.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런 걸 딱 겪고 결국 주시장은 꾸준히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셔야 되겠고 그럼 왜 올라갔느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분들 수급이 좋아지고 무슨 재료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미국 기업은 이익의 증가세가 계속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에는 한 47% 정도가 이익이 늘어났습니다. S&P 500이 전년 대비. 왜냐하면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죠. 또 올해는 지금 한 13에서 14% 낮게 보는 사람들이 한 11%, 12% 얘기하거든요. 이게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아직도요. 그러면 여전히 시장은 나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지금도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조금 올라갈 수 있겠지만 늘 말씀드린 좀 집중하시면서 꾸준하게 좀 보시면서 좀 적립주로 가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럴 때마다 제가 오늘 이 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주식 보면 이제 경제 뉴스, 경제 채널 보면 주가를 많이 보잖아요. 주가를 많이 본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차트를 많이 보게 돼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고점 대비 몇 퍼센트가 떨어졌네, 그죠? 그리고 RSI가 어떠네? 그리고 일목균형이 어떠네 하면서 앞으로 며칠 지난 며칠 차가 뭐 주가 바닥이 나고 올라간다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부사님도 그렇지만 저는 그 주식 뉴스도 보지만 수많은 쉽게 해서 여러분들 생각 저런 걸 뭐하러 보냐는 걸 많이 봅니다. 세상 만사 이야기. 세상 만사 얘기를 엄청 보는데 제가 오늘 본 뉴스 중에서는 제일 제 눈에 들었던 것은 이 뉴스였습니다. 이게 오늘 CNN인데 여러분들 지금 요거 화면 잡아주시면 CNN 요 렌트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찍어보시면 이게 영상도 있고 절대 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영어지만 저희한테 뭐가 있다? 번역기가 있더니 번역고 떨리면 딱 나오는데요. 이거 제목만 보도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렌트비가 17%가 올라갔답니다. 네. 작년보다 17% 올라가는데 이게 보면 신기록은 이제 당연히 제가 올라갔고
물론 이제 그 팬데믹 이전 대비보다 더 올랐죠. 그래서 17%면 평균이점 미국의 미디안 가격이 그러니까 중간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미국의 1,792달러랍니다. 모든 렌트비의 그냥 중간 가격이. 근데 이것도 1,792달러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된다 그럴 겁니다. 싸다고. 저희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이것도 싸다고 이거 전 뭔 소리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미디안 가격이 되겠고요. 제일 비싼 데가 어디냐면 산호세입니다. 산호세. 산호세? 네, 산호세 같은 경우가 오늘 제가 보니까 산호세가 중간 가격이 3,400, 500불 나옵니다. 이 뉴스에 나옵니다. 3,500불 나오고요. 산호세가 제일 비싸고 그다음에 이제 LA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전통적으로 제일 비싼 쪽이 나오고 4위 정도에 마이애미가 나올 겁니다. 저 맨하탄 뭐 이런. 맨하탄이 한 6위 정도 될 겁니다. 5위, 6위가 맨하탄. 근데 마이애미가 뜨는 이유는 추운데 이런데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원격 근무가 되니까 이제 마이애미 같은데 편한데 이렇게 살면서 어디 가서 일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마이애미 놀라지 마십시오. 50% 올랐습니다 지금 렌트비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말도 안 돼 너무 비싸잖아요. 부담스럽지만 이런 거를 보시면 여러분 느끼면서 야 세상에 다시 소비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난다고 할 수 있겠고 그렇지만 이런 거 보면 전 느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저는 한국에서 부동산 한 번도 안 해봤다고 모른다고 말씀드리지만 이쪽은 좀 관심이 있거든요. 다만 물건 분석이 안 돼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리츠란 거가 금리가 올라면 리츠가 좋지 않은 건 그 교과서 사실인데 리츠 안에 내부가 또 10개, 11개 정도가 있는데 대도시죠. 대도시의 소위 콘도미니엄 우리나라 말로는 아파트를 영어에서 미국 콘도미니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콘도를 많이 갖고 있는 리츠가 서너 개 있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뭐 있죠? 대도시권에 있는 거죠. 대도시권. 썬벨트나 포함해서 대도시. 제일 큰 거가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뉴욕 그리고 뭐 보스턴 이런 쪽이 핫한 쪽이 있어요. 오늘 보면 제일 싼 거는 디트로이트 이런 데는 5, 6%밖에 안 나오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핫한 데 있죠. 그런 걸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EQR이라고 있습니다. EQR.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여러분들 그런 걸 좀 보시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좀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좀 다양한 시각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부동산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런 것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좀 트렌드한 것들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거의 뭐 EQR 찾아보니까 사채 근처가 있는. 사상체육관에서 고점에서 뭐 1년째 쉬고 왔다 있습니다. 갔다. 5, 6개월 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가를 보지 마시고 이런 걸 좀 보시면서 다양한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기업 분석하고 시장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렇죠. 좀 알아야 관심 있게 보다 보면은 거기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 좀 시장 하락 속에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어떻게든 한번 만회해보려고 초록 의상을 입고 나왔는데 이제 이어서 국장 가면 요 컬러를 좀 싫어하죠. 예, 파란색 거긴 싫어하니까 싫어합니다. 예. 국장은 또 붉은 물결이 치기를 바라봅니다. 저희는 어김없이 내일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